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이었어요. 네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오동훈 네네, 변호사와 함께 김용 전 부원장 관련된 재판 얘기해봤는데 이와 연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이 재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와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심각하게 보고 관련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오늘도 오동훈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동현 변호사가 열심히 이제 뭐 이렇게 웹자원 만들어 돌리시더라고. 제가 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 홍보를 해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많은 좀 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좀, 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네.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볼 수 있도록 단톡방에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보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네. 뇌물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김만배 씨의 무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죠.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 되겠어서 오늘 이제 특별히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 대표 오동훈 변호사 모셨는데 자 일단 요 문제부터 아까 뭐 김영남 전 의원과도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전원 합의체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관련된 공직선거법 네. 이걸 회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를 당일날 하고 내일 또 한다고 그래요. 네네, 어떻게 오늘, 보세요? 네. 오늘 어떻게 네네. 보세요? 그거는? 일단 뭐 지금 상당히 이례적이고 절차가 너무 네. 빨리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있잖아요.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우려를 좀 하시거든요. 예. 20일에 이제 소부 제 2부에 배당이 됐는데 배당되자마자 네. 저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네. 그날 바로 첫 심리를 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제 두 번째 속행해서 그러니까요. 두 번째 심리를 여는데 예. 보통 여태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그가 열리는 절차들을 보면은 뭐 소부에서 좀 담당하기에는 좀 더 뭐 너무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거나 중요한 사건 또 소부 내에서 뭔가 의견이 좀 갈려가지고 예. 전원 합의체 해부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뭐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하는데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소부의 배당이 되자마자 실질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검토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되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예.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보통 전원합의체가 보통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고 셋째 주 목요일. 네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네 하고.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하고 또 그 열리는 과정에서 뭐 또 재판 연구관들이 보고 절차도 맞아요. 좀 있고 있죠. 그런 게 있었는데 예. 이 건만 너무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조금 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그동안 또 해왔던 행태들 때문에 네. 조금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분석이 좀 어려운데 왜냐면 네, 대법원에서 뭐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 우리가 네, 알 수는 그렇습니다. 없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무죄로 확정을 해주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니면 이게 파기환송을 하든 네, 둘 네. 중에 하나인데 빨리 한다는 것이 네. 아까 김용남 전 의원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 이게 무죄로 나올 가능성. 네, 왜냐하면 네. 항소심 재판과 무죄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유죄로 바꾸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그렇죠.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게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네, 얘기도 네.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신속하게 결정이 예, 난다고 예, 하면은 예, 예. 제 생각에는 뭐 상고기가 예, 그러니까 상고기가. 항소심대로 무죄 예. 확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선택지가 네. 없다. 만약에 예.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은 예, 예. 항소심 그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야 내려보내는 되는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안 거거든요. 되죠. 지금 전원 합의체 회부되면서 물론 네, 네.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 본인 회피했죠. 회피했으니까 12명이서 이제 전원 합의체 심리를 거치는 해야 건데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항소심 판결이 전부 다 12명이 만장일치로 이게 잘못됐다 판단할 리는 뭐 그렇게는 불가능하거든요. 어려워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다툼의 여지가 많은 거고 서로 간에 논쟁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님 그 도지사 시절에 네. 그 때도 뭐 한 대법원에 대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한 9개월 가량 걸렸었거든요. 네. 무죄 취지로 될 취지로. 때.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뭐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상고기각 검찰 네. 상고기각의 항소심대로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것 외에는 뭐 파기환송을 한다거나 뭐 파기자판은 당연히 불가능한 파기자판은 안 되고요.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파기환송은 그렇게 절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수는 없다. 없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네. 결국은 이렇게 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만약 대선 전 6월 3일 전에 결론이 네. 나온다면 무죄 확정으로 그러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네. 공소기각인가요? 뭐라고 상고기각. 상고기각. 네, 네. 검찰 상고기각. 상고기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네, 네. 만약에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지만 네, 네, 네. 그거는 대선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게 된다고 네, 네. 하면. 하게 된다면 6월 예. 3일까지 지금 이제 40일 정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았어요. 예. 그 사이에 지금 왜냐면 항소심 판결을 뭐 다들 내용을 아시겠지만 네. 저도 너무 꼼꼼히 다 한 100페이지 이상 네, 되는 그 정도 판결문을 돼요. 네, 네. 꼼꼼히 제가 다 봤는데 너무 자세히 썼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1심 판결이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집어가면서 너무 자세히 썼기 때문에 그걸 뒤집기가 네, 어렵다. 이걸 뒤집기가 40일 만에 네. 이게 뭔가 항소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하라고 내려보내기에는 시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이다. 저는 힘든 그렇게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진짜 뭐랄까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네, 네. 파기환송을 대선 전에 한다 하더라도 네, 네. 파기환송이 되면 고법에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서 당선되는 데까지는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저는 뭐 이 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고 기각 될 거라고 저는 네, 저도 뭐 그렇게 확신을 생각합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예. 뭐 만약 정말로 만에 하나 뭐 파기 환송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고등법원에서 또 심리를 해야 해서 되잖아요. 고등법원 선고가 돼야 되고 네. 다시 또 상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번 시간이 대선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 안 네, 하시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은 너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혹시나 네, 네. 또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데 네, 네.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전혀 상관이 네,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게 이게 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네.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을 검찰에서 상고를 했는데 네. 그러면 2부 소부에 배당이 됐는데 갑자기 대법원장이 전화비체로 회부하면서 네. 오히려 지금 좀 국힘 측에서는 네. 이봐 뭔가 항소심이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죠. 대법원에서 뭐 이렇게 전화비체 회부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아마 분명히 주장할 것 그렇게 같거든요.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예. 또 대선 국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뭐 지금 현재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인데다가 후보. 예, 또 예. 당선 가능성도 가장 가장 많은 높죠. 유력한 현재로서. 후보를 지금 대법원에서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론을 좌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대로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맞죠. 이렇게 이례적으로 한 것 자체가 저는 일단은 이 대법원에서 특히 조희대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네. 대법원장이 잘못한 판단이다. 잘못한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방금 비슷한 말씀을 하신 조희대 대법원장의 성향을 네. 얘기한 뭐 저는 뭐 별로 성향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신속 재판을 자꾸 고집을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633 원칙을 지켜야 된다. 네, 근데 1심, 2심이 다 그 기한을 그렇죠. 넘겼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대법원에서 굳이 그리고 3개월을 꽉 채우면 6월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대선 끝나고 해요. 네, 네. 그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뭐 심리를 빨리 하겠다고 막 언론에 얘기하고 이러니까 국민의힘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이재명 그렇지. 후보를 네, 공격하는 네. 이런 네.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을 피해야 되는데 논란의 맞습니다. 중심에 네. 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윤석열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네.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지기현 판사 재판 진행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또 지기현 판사 탄핵시켜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대법원의 지기현 판사 뭐 징계해야 된다. 네, 이런 그런 지금 얘기도 단언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동의를 많이 해서 오셨더라고요. 제출을 했거든요.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법원 출석할 때도 지하차도로 맞아요. 해서 들어갔죠.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해서 들어갔고 또 이번 기일에서는 뭐 촬영을 허용을 했지만 네. 첫 기일에서는 촬영까지도 불허를 그렇죠. 했었고 불허를 했죠. 또 윤석열의 그 좌석을 보면은 예, 뒷좌석에 뒷좌석이 있어요. 2열에. 네, 2열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거든요. 되죠. 왜 그러냐면은 피고인이 앞에 앉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예. 재판장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뭐 손짓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판결을 할 때 그 다 고려 참고 대상이거든요. 사항이고 고려 네, 대상. 고려 대상인데 예.
오히려 지금 윤석열이 지금 뒷열 구석으로 해서 좀 방청석에서 잘 안 보이게 네, 방청석에서 맞아요. 제일 멀리 좀 그러니까요. 배려해 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말 자세 지기현이 재판장으로서 본인이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계속해서 윤석열을 배려해주고 뭐 윤석열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신문 때도 보면 윤석열에게 재판이 끌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요. 네, 윤석열의 진술을 제지하지도 않고 네. 지금 뭐 하다 보면 지기현이 계속해서 윤석열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뭐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이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지기현이 과연 이 내란 수계 재판을 뭐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계속해서 지금 본인이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만들고 거거든요. 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은 본인이 예. 더 공정하게 일반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맞아요. 국민들도 지기현의 재판을 한번 지켜보면서 이렇게 할 건데 이거는 계속해서 본인이 지금 의혹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문제라고 네,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네. 윤석열의 태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재판 과정 재판정에서 조는 모습도 뭐 시간이 좀 오래 네, 뭐 오래 네, 걸리긴 네. 하지만 조는 모습도 잡혔다고 하던데 윤석열의 재판 임하는 태도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딱 이런 윤석열이 재판 임한 태도를 보면서 네.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본인이 지금 범죄 혐의가 예. 내란 수계입니다. 내란 수계. 예. 형이 네. 무기 또는 사형밖에 안 돼 그렇죠. 있는 그거밖에 그런 없어요. 중요한 사건에서 본인이 앞으로 인신구 뭐 어떻게 지금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 결정되는 그 중요한 형사 재판에서 네. 졸아요. 좀 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진짜. 그러니까 상황의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더구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의 그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 또 윤석열이 그 이후의 행태라든지 예. 수사기관과 법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도 분노하고 있죠. 전혀 고려하지 않다. 이런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하든지 말든지 네, 그냥. 너희는 하든지 말든지 나는 뭐, 예. 나를 지지해주는 극우 지지자들만 나의 우리 국민이다. 네. 뭐 그런 태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뭐 검찰 네. 또 재판부의 직위원에게도 고압적으로 막 자기가 가르치듯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말이 안 재미가 되는 없어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 참 나 진짜 네. 이게 아무튼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김만배 사건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을 드릴 텐데 김만배 뇌물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김만배 씨가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에게 2013년 1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한 사건입니다. 조례안 통과 반대한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에 표결 원칙에 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 대가로 이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에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이 되면서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받기로 했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의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게 뇌물 성격이 있다 그래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뇌물을 공여해서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무죄가 된 겁니까? 자, 이거 지금 최윤길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시의회 의장에 있으면서 당시에 네, 당시에 예, 시의회 의장에 있으면서 예. 김만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예. 본인의 시의회 의장의 역할을 부정한 행위를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예. 설립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김만배의 청탁을 받아서 이제 그 부정처사 후 부정처사 이후의 후. 수뢰 부정처사 이거. 이후 수뢰 뇌물을 예. 받았다고 해서 실형을 받았고 김만배는 그러한 부정 청탁을 해서 뇌물을 공여했다고 해서 실형을 받았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둘 다 완전 무죄가 됐어요. 둘 다 무죄가 됐어요. 네, 오. 그 무죄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1심에서 그 최윤길과 그 김만배가 유죄를 선고받은 이유가 남욱의 진술입니다. 남욱의 결정적인 진술. 남욱의 진술. 네. 왜냐하면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그 조례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 최윤길 그 당시 시의장이 대장동 주민들을 막 이렇게 지시를 해서 시위를 하게 시의회에 압박을 가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렇게 했다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런 최윤길
당시 시의장이 시민들을 동원하고 지시하고 했던 그 인정한 증거가 예. 바로 남욱의 진술이었습니다. 남욱의 진술밖에 없었던 네네, 거예요. 남욱의 진술. 남욱의 진술이었는데 예. 이번 항소심에서 조목조목 남욱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고 탄핵을 신빙성이 당했군요, 없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남욱의 진술만으로는 예. 최윤길이 그런 시민들을 동원해서 지시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위를 했다 예.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술의 그러니까 부정처사라는 것은 나의 임무를 위배해서 부정한 행위를 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건데 예. 부정한 행위를 자체가 없었기 없었다. 때문에 술의 부정처사 후 수뢰죄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무죄가 된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최윤길은 본인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김만배도 뇌물을 공유할 청탁을 해서 뇌물을 공유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둘 다 무죄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게 이 남욱의 진술이 예. 1심에서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였는데 예. 항소심에서는 모든 게 다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진술 그러면 1심에서 받아들였던 남욱과 네. 정영학도 등장을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영학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면 남욱과 정영학이 진술을 바꿨어요? 많이 바꿨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심 판결에서 주로 이제 판단을 한 게 제일 중요한 증언이 남욱의 증언이기 때문에 남욱의 증언이 남욱의 증 1심 네. 판단에서 남욱의 그 진술이 이제 기준이 된 게 예. 2021년 경찰 조사 때의 진술, 예. 경찰 조사 때의 진술과 예. 이제 1심 공판기일에서 3번 증언을 했거든요. 예. 3번을 해서 9회 공판, 24회 공판, 25회 공판 3번 증언을 했는데 예. 그 내용들이 다 바뀐 거예요. 계속해서. 내용이 계속 네, 바뀌는군요. 계속해서 바뀌는 거고 예.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이 되고 또 최윤길이 뭐 지시하고 동원했다는 그런 상황 자체가 구체적이지도 않고 또 본인이 이제 그 주민들을 동원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실제 동원은 자기들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남욱의 어떤 자신의 느낌이나 추측에 불과한 거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남욱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 날라간 거거든요. 남욱의 진술이. 거기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최윤길 시의원 통해서 예. 주민들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자기에게.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최윤길이 남욱한테 동원하라고 지시를 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그거는 지시가 아닌 것 같았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최윤길은 지시했다고 지시한 적 그렇죠, 없다 그렇죠. 그러고 본인은 네. 왜냐하면 최윤길은 그 대장동이 본인의 지역구예요. 자기 지역구 본인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인 지역구의 주민들이 그런 어떤 뭔가 자기들의 그 대장동 도시 개발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를 하면 자기는 자기 지역구 주민들에게 뭐 이렇게 조언 정도를 했다. 그거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뭐 집회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은 그렇죠. 없다. 뭐 집회가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 정도는 그 얘기를 정도만 했죠. 뭐 그 얘기했다. 정도는 본인 지역구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정도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 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의 조언이었는데 그게 뭔가 주민들이 아무런 집회나 시위를 참여할 의사가 없었는데 예. 최윤길이 지시를 해가지고 남욱이 남욱하고 이렇게 했다. 동원을 했다. 뭐 처음엔 그렇게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지시까지는 아닌 것 없었다. 같은데요. 또 네. 우리 얘기했다가 뭐 공소 사실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뭐 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뭐예요, 이게? 워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다, 네, 남욱의 네, 진술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1심에서는 남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정영학의 진술이 그 남욱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정영학은 뭐라고 그랬는데요? 정영학도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뭘 진술을 그러니까 이게 딱 상당하네, 김용 본장의 네. 재판하고 너무 거의 비슷하네요. 겹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네. 이 판결문을 보면서 너무 김용 본장 그 항소심 재판 그 판결문하고 그 1심이 네. 이 사건의 1심이 너무 유사하다. 겹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정영학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네. 정영학의 내용이 남욱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그렇게 바꿔 그렇죠, 재판부가. 맞습니다. 네. 남욱은 진술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 이렇게 네,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2심에는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네, 항소심에서 네.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왜냐면은 네. 단순한 이게 진술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항소심에서는 예. 이
2012년부터 해서 2010년부터 해서 예. 대장동의 이 도시개발 사업 관련된 예. 성남시의회 회의록 예. 예.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들 그리고 내부 시의회 내부 문서들까지도 예. 전부 다 객관적으로 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남욱의 진술하고는 배치되는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남욱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기 때문에 남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네. 결국 남욱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 다른 사실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회의록 뭐 등등 네네. 이런 거 보도 자료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 이게 이재명 전 대표와 연관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을 해. 이건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네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대장동 재판입니다. 네네네. 일명. 근데 이번에 이제 김만배 씨가 무죄를 받게 되면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이 김만배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판결이 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의 결정적인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김만배 사건의 판결문이 대장동 사건의 진행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다 담았습니다. 아 판결문 안에 처음부터. 들어 있어요? 네, 판결문 안에 대장동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성남시의회 회의록이라든지 보도 자료라든지 내부 문건을 통해 가지고 시기별로 해서 정확하게 다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재명 지금 전 대표가 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어떤 뉘앙스로 어떤 그 스탠스로 이렇게 대장동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LH에서 원래는 예. 그 공영 개발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맞아요. 시민들이 계속해서 시위하. 왜냐하면 예. 공영 개발로 공영 사업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수용되면 시민들 재산권에도 상당히 피해를 문제. 보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수용 보상금밖에 예. 못 받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욱이라든지 정영학 같은 민간 사업자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그동안 이렇게 뭐 지분 인수하고 그동안 이렇게 민간 사업으로 민간 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해왔던 게 전부 다 그냥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LH가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니까 이제 자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민간 사업으로 진행될 거다 이런 기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2010년 6월 2일 제5회 동시지방선거 때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성남시장이 됩니다. 예. 성남시장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예.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우리 이제 성남 도시개발 공사를 설립해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맞아요.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남욱 같은 민간 사업자라든지 대장동 주민들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민간 개발로 가야지 많은 이익도 없고 보상금도 많이 받고 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7월 13일 또 네. 2010년 10월 8일 대장동 주민들이 민간 도시 개발 지정해달라 이런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것도 다 반려가 돼버려요. 그것도 반려가 됐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이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자기들은 또 민간 사업자들은. 그런데 당시 그 성남시의회 구성이 새누리당이 19석, 예. 민주당이 15석, 예. 그러니까 여소야대 구성이었습니다. 여소야대였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당론으로 공사 설립에 반대합니다. 공사 설립. 자기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사 설립 반대한다는 거는 예. 공영 개발을 못 하게 하겠다는 그러겠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맞아요. 오히려 새누리당 측에서 공영 개발을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가 민영 개발하도록. 그렇죠. 민영 네. 개발을 하도록 오히려 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제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예. 공사 설립을 반대하다 보니까 자금도 조성하는데 여의치가 않은 그렇죠,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맞아요. 또 이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이재명 전 그 당시 성남시장이 예. 설립 타당성 조사하려고 용역비도 예산으로 올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돼버려요.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다 공영 보니까 개발이 진행이 안 된다. 진행이 안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전 그 대표가 예. 2011년도에 11월 경에 네. 성남시 의회 이제 그 시정 질문 및 답변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예.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자, 지방채 발행 필요하다. 지방채 발행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 이익을 왜 개인들한테 특정 기업한테 줘야 됩니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예.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다. 맞는 그렇기 말이네. 때문에 이거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그렇지. 추진해야 된다. 맞네. 그러니까 2011년 11월 때까지 이재명
전 대표는 계속 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업자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돈을 벌어야 네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공사 설립을 도와줄 테니까 우리가 공사 설립을 찬성을 할 테니까 예, 예, 예. 민관 합동으로 좀 하자. 진행하자. 오히려 이쪽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남욱이 유동규를 접촉을 했고 유동규가 이제 뭐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면서 하고. 공사 설립을 해서 예. 그렇게 하면 민관 합동으로라도 개발을 해야지 너희들이 좀 이렇게 재산권도 좀 보장을 받고 이익을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취지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회의록이라든지 내부 문건이라든지 다 보도자료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있고 판결문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다 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민간 사업자와 유착을 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없죠.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가 계속 진행하려고 했던 대로 하면은 공사 빨리 설립해서 공영을 네. 했었으면 끝날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계속해서 해서.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관 공영 개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유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사이에 네. 도리어 유동규나 남욱 이런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 만나서 맞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재명 당시의 시장은 전혀 관여한 게 없고 맞습니다. 유착이 네.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당시에 네, 남욱이나 정의학 같은 사람들은 네. 싫어했겠죠. 그렇죠. 이재명 네. 당시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가는 거 자기들이 이익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무슨 뭐 자금 대선 자금이니 뭐니 해서 돈을 뭐 받거나 이런 네.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뭐 전혀 그런 정황도 정황도 없잖아요. 없다. 정황도 네. 없고 일단 이 판결문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네. 이거예요. 남욱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사 설립 의지가 워낙 강하였던 당시 상황에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라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참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 이제 남욱 등 민간업자와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둘러싼 입장이 변경됐고 공사 설립을 위해서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게 판결문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판결문 법원에서 판단한 이 예. 판결문을 다른 법원에서 이걸 배척하기 위해서는 어렵죠. 어렵거든요. 네, 완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판결이 네. 완전히 잘못됐다는 완전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김만배 항소심 사건 자체가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비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요. 네. 5월 말에 공판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본 지금 검찰에서는 네. 계속해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를 재판, 뭐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이렇게 띄우면서 예. 뭔가 선거 운동에 또 방해를 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현재 그 5월 27일까지 재판이 잡혔거든요. 예. 그게 지금 6월 3일 대선의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네요. 그 바쁜 일주일 전에 야, 재판 재판을 하루 하라고 종일. 그럼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그거 말이 자체가 안 되는 저는 거죠. 지금 5월 달에 이게 재판 잡힌 것 자체가 네. 저는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선거 된다.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5월 27일 날 재판이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예. 끝날 수 있다. 그러면 좀 서두른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근데 그게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네. 5월 27일 재판을 한다고 해서 재판이 뭐 신속하게 끝나가지고 그것도 아니죠. 선고기를 잡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대선 이후로 미뤄야죠. 이거. 당연하죠. 네, 아, 이거 뭐 정말 음. 그 지금 국가 경제가 힘든 이 상황에서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네. 유력한 그 대선 대선 후보가 선거에 임해야 되고 선거 운동을 못 가요. 하는 네. 어떻게 재판을 출석을 맞습니다. 합니까? 네, 그리고 네. 그거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대선 과정이나 그렇죠. 총선 맞습니다. 과정에서도요. 아무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선거 기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렇죠. 안 해요. 제가 일반 재판에서도 일반인들이 네. 급하게 뭐 직장 출장이 예, 있다든지 그럼 또 안 하잖아요. 업무상 예, 일 때문에 연기해주잖아요. 연기하면은 연기 다 해줍니다. 해줘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다 생계가 달려 있는 거 그런 건데. 근데 이거는 대선 네, 후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을 맞습니다. 뽑는 네. 선거에 임하는 사람한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네.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네. 검찰이 잡아달라는 안 잡아준 건 또 무슨 의미예요? 그럼 검찰이 잡아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공판기를. 검찰이 그러니까 5월 23일을 네. 하루 한 번 더 잡아달라고 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네. 5월 23일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의 어떤 재판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뭐 안 된다고 해서 5월 27일 두 번으로 잡혔는데 5월 달에 네. 그런데 지금 검찰 측 주장은 그거예요. 5월 23일 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없다. 재판이 없으니까 잡아달라 이거예요. 이런
근데 그게 재판 진짜 아니 선거 한다고 선거 그러니까 아니 지금, 후보한테 네.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공직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선거운동 기간이고. 근데 네. 그날 재판이 없으니까 재판만 해 그러면 일 안 해?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네.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네, 뭐 네. 이런 예, 검찰들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뭔가 네. 사법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키고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계속 뭐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얘들은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네. 또 지금 또 이렇게 선거 운동 기간에도 네. 법원 또 항상 지금 이재명 대표는 포토라인을 세우잖아요. 얘들이. 세우죠. 네. 윤석열은 그냥 네, 밑으로 네. 지하로 막 가고. 그러니까요. 뭐 네, 하는 네. 짓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정치 검찰들이 정치적인 네. 목적으로 네. 잘못된 이런 판사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사법부들. 네, 이게 문제가 네. 심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번 판결을 보고 정규재 씨 보수 농객이죠. 글을 썼습니다. 한번 여기 지금 화면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재명에게 거대한 거짓의 굴레를 씌워왔는지도 모르겠다. 만일 사건이 그렇게 치닫는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실로 시궁창에 처박히는 벌을 받아도 싸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적은 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그 김만배 항소심 판결이 나고 이제 정규재 그 글을 봤었거든요. 예.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게 정확한 지금 분석이다. 계속해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이재명 대표의 사건 예. 그리고 김영부 원장, 정진상 실장, 뭐 이화영 부지사 사건들이 전부 다 딱 하나 목적은 이재명 대표 잡기 위한 그렇죠. 예, 정말 예. 정치 검찰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거든요. 이 건에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동 사업의 추진 과정이 너무 객관적으로 다 적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이 됐고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어떤 입장이었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관 합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다면 검찰에서 그런 시외 회의록이라든지 보도자료 못 받겠습니까? 아니죠. 다 자기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있겠죠. 전부 다 네. 재판에서도 제출이 됐고 수사 과정에서도 다 입수가 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와 유착을 해서 뭐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네, 네. 조작한 거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김만배의 항소심 판결에 의해서 다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네,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민영 개발을 반대했었고 그렇죠. 공사를 맞아요. 설립해서 공영 개발을 하려고 해서 했는데 이런 이익은 우리 성남 시민에게 그렇죠. 돌려줘야 돌려줘야 된다. 된다. 그게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변하지 않는. 변하지. 그런데 변함이 당시 다수당인 성남시의회 네. 의원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민간 합동으로 네, 합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재명 상황이었어요. 대표가 원한 게 아니고. 네, 원한 게 예, 아니고. 예. 그런데 이거 검찰은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가 꾸며가지고 뭔가 민간업자에게 유착해서 민간업자에 이익을 주고 이재명 대표가 뭐 거기에 대한 뭐 정치 자금을 받은 받았다 것처럼. 네, 한 네.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다고 하면 이 정규재 농기처럼 모든 출발점 자체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 이거는. 뒤집어진 거예요. 대장동 사업의 처음 시초부터 모든 게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이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수사들을 새로 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꼭 이 당연히 건만 얘들이 조작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건만 조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영부 원장 사건도 그렇고 또 위례 신도시 성남 FG 사건, 이완영. 대북 송금 사건 네, 대북 송금 사건. 전부 다 조작했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9%라고 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 모든 재판들을 다 새로 한번 뜯어봐야 되고 돌아봐야 그게 잘못됐던 이 지금 2010년, 9년, 10년도 이 처음부터 잘못된 이게 사건이 진행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예.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다시 봐야죠. 해야죠. 네, 당연히 이거는. 다시 해야죠. 만약 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맞습니다. 말씀처럼 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네. 당연히 이건 다시 돌아봐고 바로 네. 잡아야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행동을 네.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아, 한다고 맞습니다. 저는 무조건 저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네. 자, 이게 이제 진술로만, 그러니까 증거, 네.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피해자, 이런 사건의 피해자 이재명 전 대표도 포함이 되냐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네. 김용 전 부원장인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죠. 한 번 더 이거 네네.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유동규의 진술로만 억울하게 구속된 거다라고 지금 변호사님은 주장하시는 거고 네네. 그 근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자, 있어요. 보시면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김영부 원장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김영부 원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구글 타임라인의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이 있는데 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법원에서 배척을 네. 했습니다. 예. 오히려 신빙성이 없는 계속해서 번복되고 관련자와 증인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유동규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 유죄 선고를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아까 이 사건이 아까 제가 김만배 항소심 사건 원심과 겹친다는 게 겹친다. 이거거든요. 예. 지금 김만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심에서 남욱의 진술만 가지고 그랬었죠. 네, 성남시의회 회의록이라든지 보도 자료라든지 내부 객관적 문건과는 증거. 네,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욱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전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남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김명구 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유동규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배치되고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배치되고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고 예.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당시의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지급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예. 이런 의문이 많은 그런 유동규의 진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배척해야 됩니다. 당연히 배척.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오히려 김영 부원장의 진술과 부합하는 구글 타임라인의 그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증거들을 예. 받아들여 가지고 무죄를 선고해야지만 될 그런 그게 사건이었습니다. 정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가 절대 그러니까 없는 상황이다. 네, 네. 근데 객관적 증거라고 얘기한 구글 타임라인이 이것도 맞습니다. 원래는 변호인 측에서 미리 안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렇습니다. 알게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항소심 원 진행 데이터. 중에 알게 된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네.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네. 변경을 하거나 맞습니다. 이거 뭐 네. 점 하나도 제대로 찍을 맞습니다.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이건 증거가 있고, 근데 유동규는 지금 보면 자기가 하는 말도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변경되기도 바뀝니다. 있고. 네, 네. 언제 줬냐, 네. 어디서 줬냐, 이것도 제대로 증명이 안 돼. 맞습니다. 근데 네. 유동규의 말만 믿고 재판부는 지금 1심에서 2심까지 유죄를 네. 때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유동규가 얻은 건 뭡니까 대체? 자, 저기 유동규가 거짓 진술로 받은 이익들이 쭉 있는데 예. 앞서 김만배 사건에서 남욱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욱이 본인에 대해서는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도 그렇죠.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네,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라든 집회. 왜냐하면 그 김만배 사건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본인의 이익을 챙길 사람은 남욱이었습니다. 그렇죠. 민간 네, 개발업자는. 네, 네. 그래서 남욱이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와 집회를 지시하고 이렇게 동원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책임을 경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남욱의 진술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합니다. 유동규는. 지금 보시면은 정치자금법 무죄 받았고 무죄 받았고. 2014년 뇌물수수 기소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1년 유원홀딩스 통해서 자기 전처와 내연녀에 네, 네. 대해서 뭐 전세 자금과 위자료로 지급된 11억 네. 8천만 원 이것도 기소 안 됐습니다. 기소 안 됐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천대유 본인이 실질적인 회장이라는 의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란 또 사라져 버렸잖아요. 검찰이 전혀 안 네, 하는 네, 거였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유동규는 오히려 더 자기가 정치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해야 될 동기가 더 분명한 거잖아요. 남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주민을 동원하고 했던 부분들이 자기가 안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경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걸로 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예. 유동규의 이런 그 거짓 진술을 받는 이익은 남욱과 비교할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더 심각하다. 유동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네 가지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다 인정된다면 거의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이다. 네. 형량으로 그 보면. 정도로 형량을 받을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 리스크 전혀 없이, 전혀 없이. 자기 방송하면서 네, 홍준표 지지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재명 네. 대표 계속 공격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공격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러면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2심까지 유죄를 때리잖아요. 네. 그러면 뇌물을 뭐 증거도 없지만 뇌물을 네, 네. 줬다고 주장을 하면 왜 유동규는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만 처벌해요. 만약에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네, 네, 준 네. 사람은요? 그럼 뭔데요 대체? 그때도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이 봐주는 거죠. 공소장 변경을 안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유동규의 행태는 이게 받은 게 아니라 준 거니까 공여자로 변경하라. 그건 판결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도 안 해요. 검찰이. 불구불료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 검찰이 안 바꿔주죠. 대놓고 봐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대놓고 봐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 진짜 네, 이런 유동규의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신뢰하기 네.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보면 송영길 전 대표 네. 석방 관련해서 활동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그 송영길 대표가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에서 뭐 이렇게 조사를 받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뭐 그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계신데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제대로 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전당대회 돈봉투라든지 제3자 뇌물 그거 수수가 아니에요. 인정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그건 다 아니에요. 무죄 받았어요. 다른 거. 네, 근데 네, 맞아요. 전당대 돈봉투 사건을 검사들이 정치 검찰들이 수사를 하면서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는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먹사인 먹사니즘. 후원금을 가지고 네. 먹사인 후원금을 가지고 네, 그게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별도 기소해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그걸로 대해서, 지금 네, 처벌받고 있어요. 받은 맞아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먹사연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고 1심 과정에서도 많은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판결문에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본인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으면 항소심에서 그 1심을 뒤집기 위해서 본인이 또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판 해야죠. 준비도 해야 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청구를 신청을 했는데 예. 정치 검찰들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되는군요. 저 그게. 검찰에서 반대 물론 법원에서 직권을 하면 됩니다. 하면 근데 되죠. 법원에서도 지금 제대로 판단을 안 하고 있고 검찰에서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아니 내란숙의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 네.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줘 가지고 맞아요. 그랬죠, 검찰이. 그렇게 지금 아크로비스타 들어가서 그 상가에서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하는 맞아요. 내란숙에는 그렇게 번듯이 돌아다니게 하면서 지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먹사연 사건을 징역 2년 선고하면서 이거를 지금 구치소에 수감을 해서 방어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란숙에는 최소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그렇죠. 두 그런 가지밖에 없죠. 또 윤석열은 명백하게 모든 국민들이 두 눈으로 윤석열의 범죄를 봤잖아요. 네. 헌재에서도 파면이 되면서 인정이 된 사실이고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 계속해서 지금 증거인멸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죠, 결국. 관련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구속도 지금 안 하고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 항고도 안 하고 석방 지휘하고 법원의 직위원은 지금 현재 직권 구속도 안 하고 있고 맞아요. 또 검찰에서 별도로 이제 윤석열이 파면됐기 때문에 다시 다른 범죄 사실들로 영장 청구해도 되거든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비교도 안 되는 송영길 대표. 그래 네. 야당의 대표입니다. 야당의 대표. 전직 대표. 네, 야당의 대표고 예. 지난 총선 때도 직접 출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석을 석방을 안 해가지고 옥중 출마했죠. 옥중 그래서 선거는 아무도 못했어요. 못했어요. 네, 지금 또 그런 상황인데고 그래서 어제 그 송영길 대표 기일이 열렸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제 기일이 열려가지고 예. 그 이제 재판부에서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인용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좀 보류를 하겠다. 보류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제 그 변호인단 송영길 대표에게도 그 먹사형 관련된 활동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제출하라 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일을 6월 11일로 잡았는데 저는 뭐 일단은 다음 기일이 상당히 뒤로 잡혀 있고 또 보석 심리와 관련해서 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한 걸로 봐서는 예. 뭐 법원에서 또 이제 보석을 인용하지 않을까 고 뭐 그런 좀 뉘앙스로는 좀 보였습니다. 뉘앙스로? 네. 네. 그리고 어제 송영길 대표님이 그 재판부에 이제 보석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나는 지금 두 손이 다 묶여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 두 손이 묶여서 막고 있다 지금. 그래서 자신을 좀 풀어줘라. 나를 풀어줘야지 나도 한 대라도 나도 칠 수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이제 나도 이제 방어권 행사를 좀 방어권 행사를 하겠다. 내가 지금 두 손으로 다 묶여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소송 준비도 원활하게 되지가 않고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제 좀 풀어줘야지 나도 소송 준비를 하고 할 수 있지 않냐. 그건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송영길 대표 스스로 프랑스에서 귀국해서 맞아요. 수사 받았잖아요. 본인이 직접 들어왔죠. 네. 수사 정말 열심히 받고 재판 다 충실하게 받았습니다. 도주일이 없습니다. 야당의 대표고 없어요. 모든 국민들이 송영길 대표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를 도주합니까 정말. 그리고 이미 수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들이 다 입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럼 당연히 보석으로 석방해줘야죠. 해줘야죠. 네, 굳이 뭐 구속할 이유가 그렇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너무 이 검찰과 법원이 잣대를 정말 공정한 전혀 잣대로 그렇지 않아요.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결정을 되는데 해야 되는데 전혀. 너무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죠. 윤석열과 송영길 대표만 비교하더라도 이거 맞아요. 비교가 되지도 않는 제명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너무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검찰뿐만 아니라 예. 사법부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고 불신하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보석 네네네. 신청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4월 초에 예, 예. 보석 신청을 했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김만배 무죄가 나왔죠. 나왔고 예, 그 예. 무죄 그 김용 부원장의 재책 중에 하나가 예,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조례안 통과하는 데 있어서 예. 그거와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남욱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근데 있거든요. 그게 무죄잖아요. 네. 무죄인데다가 지금 그 김만배의 그 재판에서 예,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 김용 부원장 이름 나오지도 나오지도 않죠.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시의회 구성이 예.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고 다수당이었고 민주당 뭐 시의원 한 명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최윤길 그분도 새누리당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새누리당에서 2명 최윤길이 돌아서고 예. 나머지 또 시의원 2명이 돌아서는 바람에 이렇게 통과가 된 건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결정이라든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새누리당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런데 김용 부원장이 전혀 한 것도 없고 또 조례안 설립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부당한 행위라든지 청탁 자체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김용 부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김용 부원장이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명백한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김용 부원장 사건도 처음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된다. 다시. 그렇다면 새로 다 검토해야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보석으로 석방해서 이제 또 새로운 자료들을 모아서 또 준비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도 당연히 지금 대법원에서는 보석으로 인용해야 됩니다. 대법원도 그걸 인용할 수는 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니까. 네, 지금. 알 수는 계속, 없는데 네. 뭐 어차피 뭐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니까. 아 그렇군요. 6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 정도 지났어요? 지금 이제 뭐 한 5개월밖에 안 됐어요. 4개월밖에 안 됐죠. 네. 2개월. 그래도 그런데 한 뭐 2개월 2개월 남았는데 나왔으니까 좀 미리 네, 내도 그렇죠.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좀 굳이.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맞아요.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김용 부원장을 구속해놔서 무슨 뭐 증거인멸 할 맞습니다. 여유도 없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툼의 여지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 재판을 받게 해야죠. 맞습니다. 재판을 안 네, 받는 네, 것도 네. 아니고 재판 열심히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은 재판 나갈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없습니다. 보니까 네. 그럴 그 또 법률심이니까 뭐 1심, 항소심 네. 모두 수사부터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잖아요. 다 했어요. 다 성실하게 했어요. 다 했고 네. 다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출석해서 다 네. 임했고 모든 보석 나왔을 때도 보석 네. 조건 다 지켰고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석 청구 인정해줘야죠. 네. 원래 그리고 재판이란 게 네. 그런 거잖아요. 피의자의 가능한 한 불구속, 꼭 그렇습니다. 구속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네, 불구속 네, 네, 재판이 네. 원칙이고 네. 방어권 보장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죠. 무죄 추정의 그리고 원칙이죠. 불구속 네,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그렇다고 하면 또 보석 사유가 있다면 필요적으로 보석을 해야 된다고 해야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석으로 석방을 해서 네. 충분히 상고심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이 그렇죠. 상고심이 마지막 상황이죠. 네, 우리 3심제에 있어서 마지막 네, 네. 절차인데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렇죠. 본인 방어권 보장을 네. 위해서 더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또 이번 김만배 재판 통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김만배 재판 관련된 증거들도 또 새로 준비하고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런 그래야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석으로 빨리 아니,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심지어 윤석열은 나를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풀어주는 주제에 네.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 명백한 증거도 없이 진술을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걸도 유죄를 때리고 네. 이런 일도 황당하지만 네. 그럼 다툼의 여지가 많고 말씀하신 김만배 건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건 더 다툼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 그렇죠. 됐으니까 맞습니다. 네.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작가가 속보는 아니지만 유동규 씨가 변호사님 욕을 엄청 한다는데 들으셨습니까? 네, 지난 목요일 제가 이 방송 방송했잖아요. 전에 제가 그 유동규를 고발하고 고발했군요. 기자회견을 하고 예. 소통하면서 맞아요. 기자회견을 하고 여기 방송을 오셨죠. 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다음 날 금요일 예. 저녁에 유동규 TV를 통해서 자기 TV를 네 이재명 대표 욕을 또 엄청 이재명 대표 네, 욕을 했어요. 이재명 또? 대표 욕도 엄청 하면서 예. 또 저희 검사 모임을 예.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다. 변호사도 아닌 것들이. 뭐 변호사인데 그거 이거 명예훼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소할 겁니다. 네,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변호사인데 변호사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앞잡이들. 앞차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어쩌고 뭐 자기를 이렇게 억압한다. 뭘 억압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소통도 안 하잖아요. 전혀 저하고는 전혀 예. 전혀 없는데. 없습니다. 네, 저희는 순수하게 정말 저희가 2023년도부터 저희가 순수하게 정치 검찰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요. 단체고 예.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끼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자기를 괴롭힌다고 저희를 그렇게 그래서 아마 이거는 또 다음 주에 예. 저희가 또 이재명 고발. 대표에 대한 또 허위 사실과 저희에 대한 허위 사실 모욕으로 예. 또 또 고소 고발. 및 고발장 접수할 예정입니다. 유동규가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유동규를 고발하고 있는 거 아는데
알 건데. 근데도 계속 저렇게 왜 그런지 자격을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자극 네.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변호사님한테 그러니까요. 변호사 네. 자격도 없다고 그러고 이런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관심을 받고 싶은지. 그런 거-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또 이제 고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동현 변호사님은 김용 부원장 뭐 이렇게 면회를 가거나 그런 적 네네. 있어요 최근에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어떠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또 심경이 뭐, 어때요? 그 대화 내용들 중에. 그 정말로 제일 처음에 음. 김용 원장이 그 예.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고 목요일 예. 오후였잖아요. 법정 구속이 되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제가 바로 접견을 들어갔습니다. 예. 만약 그날 제가 접견을 못 들어갔으면 금토일 3일을 혼자서 못하죠. 그렇죠. 되기 휴일이니까 때문에 또. 예. 제가 금요일 급하게 신청을 들어갔는데 정말 첫 접견 때는 둘이서 그냥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벽만 보고 있었어요. 황당하니까 그런 거 네, 너무 네, 황당하니까. 네, 너무 또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너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배척을 해버리고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를 선고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정도는 정말 힘들으셨어요. 힘들어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유동규가 그 윤석열이 예. 파면되고, 파면되고. 파면되고 또 이제 화성으로 이제 이감되면서 예. 또 이제 조금 마음을 좀 놓으시면서 지금은 상당히 좀 마음이 또 이제 대선 전국이고 맞아요. 또 곧 뭐 정권 교체를 가능성이 통해서 높으니까요. 민주정부 탄생 예. 가능성이 높고 예. 뭐 그냥 지금은 상당히 이제 좀 안정하시면서 좀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어쨌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을 항상 고마워하시고 저보고 항상 고맙다고 좀 전달해 달라고 네, 교수님께도 항상 안부와 고마워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다 이재명 대표 전 대표에 대한 공격 또 이재명 전 대표를 어떻게든지 정치적에서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네. 이런 이제 윤석열 검찰의 맞습니다. 행태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니까 너무 좀 안타깝고 네, 네. 아, 그참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사법부가 네.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 고려 전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른 거 필요 없고 증거에 의해서 하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형사 재판은 증거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렇죠. 지어져야 맞습니다. 됩니다. 증거 재판주의가 우리 또 그렇죠. 대원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그걸 네. 가지고 뭐 여사 어느 한 사람의 말 자기에게 네, 네, 유리하게 네. 발언하겠죠. 그 사람은 그렇죠. 네, 네. 그 사람의 말의 증거로 보충이 되지 않고 지지가 되지 않으면 이건 배척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명백한 증거는 배척하고 말만 듣고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 이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맞습니다. 안 갑니다. 네. 예. 오늘 변호사님 늘 고생 많으시고 네. 앞으로도 이제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네, 네. 계속 재판 진행하시고 또 네. 말씀하신 송영기 전 대표도 지금 네, 하고 네,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윤석열 검찰에서 핍박당하신 분들을 네, 위해서 네.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 네, 네, 네.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네,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핍박받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오동영 변호사님 모셔서 명쾌하게 여러 가지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보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게 진실은 이렇다. 이거 맞습니다. 알려야 됩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잘 모르고 관심이 없. 지금 대선 전국이라 이거 관심이 별로 없는데 정말 중요한 사안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러다가 다음 주에 또 뵐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정호의 핫스팟 제가 대신 진행을 했는데 내일까지는 박정호 기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방송 진행을 못해서 내일은 신용환 교수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박정우 기자 돌아오니까 그때 또 박정우 기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일 저는 월, 수, 목 이렇게 3일을 했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저는 또 다른 기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